네, 오늘은 대구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현재 대구에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을 하고 있죠. 2019년도에 1790 가구에 불과하던, 그리고 2020년에는 뭐 280가구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양이면 다 된, 각 아파트를 건설만 하면은 뭐 분양이 거의 뭐 다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가 작년부터 이 분양이 지금 설수 올라가다가 올해는 8,300세대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넘어가고 있고,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, 그러니까 시행사들의 어떤 그런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 단지들까지 합친다면 대구에서만 250만 명이 살고 있는 대구에서만 지금 아파트 미분양이 만 세대를 뭐 이미 넘어섰다는 뭐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분양사들이 아파트 단지 가구 내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은 무상으로 설치해주고, 또 중도금은 무이자로 빌려주고,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8천만 원 이상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사리 그 아파트 이 미분양 사태가 해소되지는 않고 있죠. 이러다 보니까 업계 관계자들은 2008년 미국의 그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대구 아파트 시장에 보면 뭐 BMW 7 시리즈를 뭐 아파트로 주고, 아파트 분양받으면 주고, 또 아파트 소위 말하는 1+1 행사까지 했던 이때가 또 재현되는 건 아니냐. 근데 또 아파트 이 건설업사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있죠. 지금 뭐 땅값도 많이 올랐고, 부지 이제 매입에도 많이 비용이 올라가고, 또 인건비도 뭐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, 또 소위 말하는 자재값들도 뭐 4, 50% 기본이고 뭐 7, 80%, 뭐 100% 이상 인상된 그 자재들도 많고요. 또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레미콘이라든지 시멘트 레미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돈을 주고도 그 물량을 못 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죠. 자, 여기 제 생각은 이러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. 첫 번째로는 대구 시내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. 무슨 말이냐? 아주 이제 선호하는 이 시민, 뭐 아파트라고 다 같은 아파트, 땅이라고 다 같은 땅, 부동산이라고 다 같은 부동산이죠. 그 사람들이 선호하고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른다고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영향을 좀 덜 받을 것이고,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, 미분양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죠. 뭐 땅만 있다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은 이런 곳,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, 제가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. 그런 지역에 지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분양이 생길 수밖에 없고, 또 특히나 그런 지역에 지은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시간이 지난 5년, 10년이 지난 아파트들의 가격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. 뭐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는 가지만,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입장인 거고, 수요자 입장에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굳이 내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뭐 입지가 그렇다고 뛰어난 곳도 아니고 그런 곳에 내가 그 큰 금액, 이런 지금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겠죠. 꼭 내가 거기 들어가야만 하는 뭐 어떤 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겠죠. 그런데 비해서 대구 시내에서도 아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영향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. 이게 제 생각입니다. 두 번째로 이런 그런 상황은 계속 갈 것이냐? 계속 갈 수는 없겠죠. 뭐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욕구, 혹은 시설이 좋고 단지가 잘 형성되어 있는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하는,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물건을 살 때도 좋은 물건,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좋은 물건을 못 사는 거지,
형평이 된다면 좋은 물건 사고 싶은 뭐 다른 물건처럼 이 아파트 특히나 이 부동산 내가 살 집은 한번 사게 되면 5년, 10년, 20년, 30년 이상 이렇게 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일부 투기 세력들을 제외하고요. 자, 여기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도 쉽게 단순하게 이제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다. 그러면은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?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힘들 것이고 내년까지 이제 내년에는 뭐 아까 제가 8천 세대 정도 미분양이 나고 있다 그랬는데 뭐 10,000 세대가 넘어가겠죠. 이런 어떤 조정의 단계, 이 어떤 그 물건이건 상품이건 계속 우상향하는 그 상품들은 있을 수 없겠죠. 그럼 결국은 뭐 아파트 하나에 뭐 100억, 200억, 300억, 500억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조정을 이렇게 받을 거고 그 조정을 받는 시점은 뭐 제가 뭐 역술인도 아니고 뭐 몇 년 몇 월부터 올라갈 것입니다. 혹은 조정이 끝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조정의 기간은 곧 저는 뭐 곧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요. 이 조정의 끝 부분은 뭐 제가 봤을 때는 1년 이후 지금으로부터 1년 이후인 그러니까 지금 2022년 10월이니까 2024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영향이 갈 것이다. 2024년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상반기가 되면 저는 이제 이 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어떤 이 꿈틀거림, 또 움직임, 내부 부동산 시장의 어떤 내부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. 뭐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2024년 상반기에 가서 뭐 보면 되겠죠. 뭐 제가 그렇다고 뭐 두리뭉실하게 1월부터 6월까지는 상반기 전체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. 한 3월, 그러니까 2024년 봄이 되면 어떤 조정이 끝날 거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.